Xin chào!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강사 레토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문화 그리고 베트남 관광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름다운 베트남의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ào mừng bạn đến với Việt Nam, chúng tôi yêu Việt Nam. 네, 나라를 소개하면은 빠질 수 없는 국기 소개하는 거죠.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라고 하는데 베트남의 국기는 금성홍기라고 합니다. 네, 금성홍기는 빨간색 바탕에다가 별 5개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베트남 국기인 금성홍기는 1976년에 나라를 통일하면서 국기로 정했습니다. 빨간색 배경은 혁명을 위해 흘린 피와 조국의 정신이며 노란색은 황색 인종인 베트남의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노랑 별의 5 모서리는 5 계급,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계를 나타냅니다. 베트남의 정식 이름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입니다. 베트남 말로 하면 nước Cộng hòa xã hội chủ nghĩa Việt Nam. 네, 어렵죠? 발음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지도입니다. 베트남 지도는 뭐 비슷합니까? 보세요. S자 모양 비슷하지요? 네. 세계 지도에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하며 중국, 캄보디아 및 라오스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중국, 여기는 라오스, 여기는 캄보디아입니다. 베트남의 수도는 어딘지 아는 친구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하노이입니다. 베트남의 수도이자 1000년 이상 베트남 정치와 문화의 중심인 하노이는 호해와 더불어 역사의 도시로 불린 정도로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호치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호치민은 베트남 남부 지역에 위치한 베트남 최대 상업 도시입니다. 경제 규모 및 교육 규모가 베트남 내 최대로 경제 수도이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을 베트남에 여행 가면 다낭에 많이 갑니다. 다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 북부에는 하노이, 남부에는 호치민시가 있다면 중부에는 다낭시가 있습니다. 다낭에서는 서울의 한강과 똑같은 이름의 한강이 있습니다. 베트남 말로는 송한입니다. 네, 한강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광린시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광린은 베트남 북쪽에 위치한 도시이며 광린은 저의 고향입니다. 네, 고향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광린에는 산, 강, 바다, 세 개의 불가사의 중 하나인 할롱베이가 있고, 네, 할롱베이. 베트남 불교의 중심이자 관광 명소 이엔뜨 사찰이 있습니다. 네, 이런 우람한 광경 아래 지하에는 대량의 석탄 자원이 있으며 이 중에도 전국에서 광린에서만 있는 고열 석탄이 있습니다. 네, 석탄 사진입니다. 광린의 유명한 할롱베이의 경지 동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1,600) islands, thick with greenery, form a maze of channels in the azure waters of Ha Long Bay off northeastern Vietnam. For centuries, this spectacular seascape has inspired wonder. Although people have lived in this region for thousands of years, most of the islands remain uninhabited. But these coves and natural towers are rich with wildlife. The name Ha Long is Vietnamese for descending dragon. According to one legend, when the Viet people faced invasion, a dragon flew down from heaven to their defense. The creature sprayed not only fire, but also emeralds and jade jewels that became the Green Archipelago. The rock formations are known as karst. For millions of years, seashells and sediments fell to an ancient seafloor, forming solid rock. Tectonic activity raised the resulting limestone above water. Later, rainfall and rivers carved valleys that flooded after the last ice age, creating this rare example of a karst field at sea. Features include caves and tunnels, where seawater has worn down the pillars. The fantastic landscape also continues into two adjacent national parks, on Cat Ba Island and Bai Tu Long Bay. You can go kayaking, caving, or even ride in a seaplane to experience the majesty of these enchanting tropical islands.
다음에는 베트남 기후에 대해 알아볼게요. 베트남의 기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네, 북부 지방, 중부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 각각 다릅니다. 북부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며 사계절이 있지만 봄과 가을이 짧습니다.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6월과 7월의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너무 덥죠? 중부 베트남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 기후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도시로 대표적인 곳은 다낭이 있죠. 연안 지구는 여름철에는 건조하고 덥습니다. 그러나 해안 지역은 겨울의 몬순 계절의 나머지 지역보다 더 습도가 많고 추운 날씨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적도에서 북쪽으로 8도 밖에 떨어지지 않는 베트남 남부는 습기가 있는 열대 기후로 쌀 재배에 탁월합니다. 이 지역의 기온은 1년 중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베트남 기후는 매우 다양하여 전체 국가의 평균 기온은 거의 정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기후 변화 덕분에 1년 중 언제든지 베트남의 관광을 갈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베트남의 국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마다 국화가 다릅니다. 한국의 국화인 모공화는 일편단심이며 지지 않고 영원히 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화는 바로 연꽃입니다. 네, 아름다운 연꽃입니다. 베트남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연못에서 연꽃이 무엇보다 가장 아름답습니다. 녹겹, 흰꽃, 황금꽃술을 담고 있습니다. 진흙 속에서 묻혀 사는데 진흙 냄새도 나지 않는 것이며 깨끗함과 정결함의 상징입니다. 다음에는 베트남 화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종이로 된 화폐이지만 종이로 된 화폐입니다. 요즘은 플라스틱 비슷한 화폐도 있고요. 베트남 화폐 단위는 동이라고 하는데 제일 큰 돈은 50만 동이며 한국의 25,000원에 해당합니다. 베트남 돈에는 모두 호치민 주석의 사진이 그려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전통 의상은 아오자이 그리고 논나입니다. 아오자이는 베트남의 전통 의상이고 노는 머리에 쓰는 모자로 베트남 사람의 상징입니다. 아오자이를 입고 논을 쓴 사람은 어디에 있든 베트남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음식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저는 쌀국수를 제일 좋아합니다. 네, 쌀국수는 베트남 말로 파이죠, 파. 네. 저는 한국에서 쌀국수 식당에 많이 가봤는데 고향 맛과 달라서 그냥 집에서 만들어서 먹곤 합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음식 중 하나는 반미도 있습니다. 반미는 샌드위치와 같은 거죠. 그런데 샌드위치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월남쌈 있고 반권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도 쌀국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엄청 맛있겠지요, 여러분? 나중에 베트남에 여행 갈 거면 여러 종류의 쌀국수를 꼭 드셔봐야 합니다. 다음에는 베트남의 명절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에서 가장 큰 명절을 떼스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설날을 음력 1월 2일부터 3일까지이며 공식적인 휴일을 3일이지만 베트남인들은 음력 1월 달을 쉬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떼, 네, 떼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베트남어를 간단하게 배워볼까요? 먼저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어 인사말이 뭐냐 하면 신자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서로 신자오라고 인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인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자오 아니면 자오 뒤에 상대 호칭을 붙여서 인사하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오 em. 자오 em은 동생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em은 동생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세요. 자오 em. 자오 em.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오 anh. 자오 anh는 오빠, 형, 안녕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자오 anh. 자오 anh.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자오 bạn. 자오 bạn 은 친구, 안녕. 네, 따라하세요. 자오 bạn. 자오 bạn. 한 번 더. 자오 bạn. bạn. 자오 빤 아니고 자오 빤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베트남 말로 xin cảm ơn 입니다. 네, 따라하세요. xin cảm ơn. 한 번 더. xin cảm ơn.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는 베트남 말로 간단해요. xin lỗi. xin lỗi. 네, 마지막 한 번 더. xin lỗi. 네, 잘했습니다. 다음에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베트남 말로 뭐예요? 네, tạm biệt. tạm biệt. 네, 따라하세요. tạm biệt. 네, 좋습니다. 다음에는 난 너를 사랑해요. 근데 베트남어는 관계에 따라 나의 호칭이 달라져서 남자는 여자한테 말하는 사랑하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말하는 사랑한다는 말이 각각 다릅니다. 여기는 난 너를 사랑합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면 anh yêu em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호칭 바꿔서 말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em yêu anh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anh yêu em. anh yêu em. 네, anh yêu em는 남자가 여자한테 고백하는 말이지. 다음에는 em yêu anh. em yêu anh. 따라하세요. em yêu anh. 또 바르게 em yêu anh. em yêu anh. 네, 난 너를 사랑해요. 여자는 남자한테 말하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수업 마치기 전에 정리적으로 정리적으로 베트남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입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약칭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위치한 국가로 수도는 하노이이며 최대 도시는 호치민입니다. 베트남의 국기는 1945년 베트남 민주공화국으로 독립 당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1955년 1차 인도차이나 전쟁 후에 별의 오각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수정을 거쳐 사용되어 오다가 1976년 베트남 통일과 동시에 통일국가의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배경의 빨간색은 혁명의 피를 상징하며 금색 별의 5 모서리는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군인의 단계를 상징합니다. 베트남은 북쪽은 중국, 서쪽은 라오스, 캄보디아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바다를 면하며 남북으로 길쭉한 국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토 면적은 약 33만 제곱킬로미터로 세계 65위이며 대한민국의 약 3.3배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약 1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인구수로 세계 15위이며 대한민국의 2배 수준입니다. 베트남의 1년 총 GDP는 2019년 기준 2,600억 달러로 세계 45위이지만 1인당 GDP는 2,700달러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베트남의 공용어는 베트남어이며 문자는 로마자에 기반한 꾸옥응을 사용합니다. 인구의 약 90%가 베트남인 킨족이지만 베트남은 다오인, 중국인, 크메르인과 같은 54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입니다. 베트남인들은 대체로 무교가 많고 소수의 불교, 로마 카톨릭, 전통신앙 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역사입니다. 베트남이 속한 인도차이나 반도에는 구석기 시대 이래 인류가 살고 있었으며 특히 기원전 2000년 전부터 논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고대 베트남 지역에는 청동기 문명인 동선 문화로 알려진 발랑국이 세워졌습니다. 기원전 275년 발랑국은 어우락 왕국에 의해 멸망했고 어우락 왕국은 후에 진나라의 장수인 찌에우다에 의해 합병되어 오늘날 베트남의 기원이 되는 남비에 시됩니다. 이후로 베트남 지역은 약 1000년간 중국의 직간접적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938년 응호구엔이 중국의 남한을 이기고 처음으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최초의 왕조인 응호 왕조를 세웁니다. 하지만 응호 왕조는 오래가지 못했고 뒤이어 딘왕조, 전래왕조, 리왕조, 쩌낭조와 같은 왕조들이 생겼다가 사라졌습니다. 1406년 명나라의 침입을 받은 호왕조가 무너지면서 베트남은 다시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했습니다. 1418년 레로이는 농민들이 규합하여 독립전쟁을 벌여 명나라를 몰아내고 1428년 레왕조의 황제에 등극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레왕조는 5대 왕인 타인똥 시대에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타인똥 사후에 혼란을 겪은 레왕조는 1527년 남북조로 분리되었고 결국 남쪽의 응우엔주가 응우엔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1858년 로마 가톨릭 선교사 박해를 구실 삼아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다낭을 공격하고 이듬해에는 사이공을 점령했습니다. 1884년부터 응우엔 왕조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반도에 병합되어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프랑스의 지배를 받습니다. 20세기 들어 프랑스 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베트남의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호찌민이 주도하는 베트남 공산당을 비롯 여러 공산주의 계열 정당이 생겨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일본이 침입하였을 당시 이러한 정당들은 베트남 독립연맹을 결성하여 저항했고 1945년 8월 전쟁이 끝나자 독립연맹을 중심으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자 군대를 파견했고 이로 인해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1946년부터 1954년까지 오랜 전쟁을 벌인 끝에 베트남군이 디엠비엠프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프랑스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을 통해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남쪽에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분단된 베트남은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미국에 맞서 베트남 전쟁으로 알려진 2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미국은 1964년 일어난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포부었고 1967년까지 약 50만 명에 이르는 지상군을 베트남에 파병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끈질기게 저항했고 국내외에서 반전 여론이 일어나자 결국 미국은 1973년 파리 협정을 맺고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습니다. 1975년 북베트남은 사이공 점령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 지역을 점령하면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기에 이릅니다. 오랜 기간 전쟁을 치른 베트남은 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86년 도이모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고리파를 탈피, 시장 경제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에 현존하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 국가로 유일한 정당이자 집권 정당은 베트남 공산당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은 임기 5년으로 국회의원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베트남의 국회는 단원제로 임기 5년의 의원 484석으로 구성되며 형식적으로는 집권당 대표를 겸하는 당서기장과 행정을 총괄하는 총리, 입법부를 이끄는 국회의장으로 권력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베트남 공산당의 독재가 이어지고 있으며 주석과 부주석, 고위 간부로 이루어진 인민의회의 권력이 매우 막강한 편입니다. 베트남은 1980년대 추진된 도임의 정책으로 시장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면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95년 아세안 가입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에이펙 가입, 2007년에는 WTO에 정식으로 가입했고 미국, 일본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수출 증대와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한 결과 평균 6-7%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의 기반이었으며 쌀, 옥수수, 감자, 홍차, 커피, 목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 삼각주 일대를 중심으로 쌀 농사가 크게 발전하여 세계 5위의 쌀 생산국입니다. 또한 브라질에 이어 세계 커피 생산량 2위, 후추는 세계 수출 시장의 60%를 점하며 압도적인 1위국입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베트남의 제조산업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섬유산업과 경공업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 소니, 미쓰비시, 삼성, LG 등 글로벌 전자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외국인 투자율이 상승했고 특히 최근 베트남 정보통신 분야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베트남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쪽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약 16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습니다. 국토의 4분의 3이 산지이며 북서쪽의 라오스와의 국경 부근이 가장 높고 남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집니다. 태국, 캄보디아를 지나 베트남 남부를 흐르는 메콩강은 인도차이나 반도 최대의 하천으로 총 길이가 4020km나 됩니다. 메콩강 삼각주는 베트남 주민의 절반 이상이 모여 살고 있는 주요 농업지대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영토 전체가 북회기선의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지대를 제외한 전 지역이 열대 몬순 기후 지역이나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남북 간 기후 차이가 있습니다. 대체로 5월부터 10월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건기입니다. 하노이가 위치한 북부 지역은 사계절이 나타나고 1년 내내 습도가 높은 편이며 호치민이 위치한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여름에만 비가 집중적으로 내립니다. 안난 산맥이 자리 잡은 북서부의 산악지방은 대체로 기온이 낮고 비가 더 많이 오는 편입니다. 베트남의 민족 의상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모자와 여성들이 입는 긴 옷이라는 뜻의 아오자이입니다. 19세기부터 입기 시작한 아오자이는 최근에 각종 예식이나 행사에서 즐겨 착용하며 여고생들의 교복이나 주요 기업들의 유니폼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요리는 태국, 중국 요리와 함께 아시아 3대 요리로 불릴 정도로 유명합니다. 베트남식 요리는 신선한 채소와 다양한 허브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채소 요리를 즐기기 때문에 하노이는 채식주의자들이 여행하기 좋은 10대 도시들 중 하나로 꼽힐 정도라고 합니다. 베트남식 쌀국수와 볶음 연요리인 분짜, 바게트를 이용한 반미 샌드위치 등은 한국에서도 매우 유명합니다. 또한 2017년부터 대한민국의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은 후로 베트남 축구팀이 국제대회에서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서 베트남 내에서도 축구의 인기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베트남 출신의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한 명은 세계 4대 생불로 추앙받는 틴나칸 스님입니다. 틴나칸은 1926년 베트남 중부의 행정관료 집안에서 출생하여 우연히 보게 된 사진 속 스님의 평화로운 모습에 감명받아 16세 때인 1942년에 출가했습니다. 이후 불교 사상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면서 모든 불교는 삶에 참여한다는 참여불교 운동을 주창하고 민중의 고통을 덜어주는 실천적 사회운동을 펼쳤습니다. 1961년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 강의를 한 틴나칸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 각지를 순회하며 반전운동을 펼쳤고 전쟁 난민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1967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받았으나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금지 조치를 당한 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했습니다. 이후로도 프랑스로 들어오는 베트남 전쟁 난민을 위한 수용소를 세워 봉사활동을 이어갔고 1982년 프랑스 보르도에 플럼 빌리지를 세워 명상 공동체 활동을 전개하면서 세계 각국의 불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평화와 참여 불교 활동을 확산시켰습니다. 틴나칸은 귀향, 화회, 화,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등과 같은 100여 권이 넘는 저서를 통해 세계인들에게 명상과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는 교양 지식 채널 10분 상식 세계백과였습니다. 네, 마지막은 Q&A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5가지의 질문에 모든 답할 수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선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나중에 베트남에 여행 갈 거면 제가 무료로 관광 가이드 해드리겠습니다. 3분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베트남 대표 음식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국화 및 전통 의상은 무엇인가요? 베트남의 정식 이름, 국기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베트남 지도 어떤 모양이에요? 베트남의 가장 큰 명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네, 제가 3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분 시작! 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